자, 국민의힘에서는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첫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국고 7,400억 환수하라. 굉장히 강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공세가 과연 전국 단위의 대여 투쟁으로 나갈 수 있을지, 또 민주당이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이런 반사이익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건 반사이익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민주당이 못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라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못했다고 민주당이 사랑받기는 쉽지 않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몇 번씩 했는데, 국민의힘이 짧은 시간 안에 국민 51%에게 사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이 집에 가서 맨날 행패만 부리다가 오늘부터 내가 잘할게, 나 열심히 해볼게 하고 며칠 잘했다라고 해서 가족의 신뢰가 복원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처절하게 잘못했어요, 이때까지.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51%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짧은 기간 안에 51%부터 사랑받긴 쉽지가 않다. 근데 반대로 정치에서 이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이 국민 51%가 민주당을 배척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51%가 배척할 만한 사건들이 충분히 있다. 이것은 지금 비단 이번에 대장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했잖아요. 김현지부터 시작해서 이 민주당이 들어와서 지금 간세 협상이라든지 중국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캄보디아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만한 사건들은 많은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하나 집중해서 알리려고 하면 다음 사건이 또 터져버립니다. 다음 사건이 이 사건을 덮어버려요. 이 사건 좀 알리려고 하면, 김현지가 누군지 좀 알리려고 하면 부동산 정책 터져버립니다. 부동산 정책 좀 터뜨리려고 하면, 이것 좀 알리려고 하면 대장동 사건 터져버립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정치 뉴스를 잘 보지 않아요. 이게 중도 30%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 판단이 맞다면 아마도 50% 이상은 정치 뉴스를 찾아보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뉴스가 진짜로 집중적으로 보도가 긴 시간 좀 돼줘야 국민들께서 다 인지하게 되는데, 이 기간조차도 없이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의 논평을 할 때 기존 사건들을 다시금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잊혀져서 안 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인 구하겠다고 하다가 우리 순직하신 해경, 이 사건도 잊혀지면 안 되죠. 무안공항 참사도 잊혀지면 안 되죠.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사건들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잊혀지면 안 되죠. 캄보디아에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잊혀지면 안 되죠. 양평 공무원 억울하게 숨졌습니다. 이 사건도 잊혀지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정책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거 잊혀지면 안 되죠. 잊혀지지 않아야 될 사건이 수백 개인데 이것들이 계속 사건을 덮는 겁니다. 언론들은 그렇다고 제대로 된 비평, 보도도 제대로 한 번 안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여기서 떠는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영이야 이미 다 알죠. 우리 진영 30%는 이미 다 압니다. 이거 넘어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넘어가려고 하니 이거 진짜 방송으로만 안 되는구나. 최고의 논평만으로 안 되는구나. 국회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최고위원들이 아무리 나와서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직도 방송국에는 우파를 제대로 대변하는 패널들이 완전히 깔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고위들이 다시 출범하기 전보단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아직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으로라도 나와야죠. 밖에서라도 알려야죠. 밖에서라도 알리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중국 비판하면은 지금 5년 이하 징역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도 걸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 현수막도.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하지 마. 현수막도 걸지 마. 집회도 하지 마. 대한민국 자유가 있습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유주의가 깨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국민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직 못 느끼고 계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싸울 방법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싸울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뭐든지 더 해봐야 된다.
그럼 이것을 유효하냐 아니냐 따질 시간이 있습니까? 전 이게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할지 안 할지 따질 시간이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싸워야죠. 다 해서 싸워봐야죠. 어느 타격에 금이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래도 야당 담당 기자들이 나와서 무엇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 추운 이제 차가워진 날씨에 또다시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나가면 조명이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싸워야죠.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해요.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못 갖고 간다. 본인들이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제대로 된 보도를 좀 해주세요. 제대로 된 보도를 해주셔야죠. 반사이익이 나죠. 언론들이 뒷짐지고 있는데 지금 나라 무너지는 걸 잡을 수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요. 이거 상당히 레거시 미디어들도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부역하고 있는 검사들이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내지 못하는 판사들이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 숨어 있는 정치인들이요. 이 사람들 역시도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한민국 체제 무너지는 거 느꼈다면 다 나와서 싸워야죠. 다 나와서 싸워야죠. 이 체제 무너지고 있는 거 언론인들, 이 똑똑한 언론인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검사가 모를 수 있습니까? 판사 모를 수 있나요? 이거 정치인들이 모를 수 있나요? 국민은 모를 수 있어요. 아직 내 일상이 깨지지 않아서. 근데 알아야죠, 여기에. 각자 이때까지 어깨에 힘주면서 오피니언 리더랍시고 지금 뒷짐지고 살았으면은 이럴 때 나와서 싸워야죠. 국민들 계속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유효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더 있다면 누가 나와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제도적 대응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소 취소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법, 이른바 공소 취소 금지법을 추진합니다. 공소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게 또 다른 정치적 입법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검찰이 잘못 기소했을 때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면 또 그건 오히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설계를 통해서 여당의 전행을 막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입법을 민주당이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든 다 막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가 아니라 그 항소 포기 과정에서 개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났다고 해도 탄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잡고 있는 국회에서 또 탄핵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지금의 정부 여당을 넘어서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제도적 범위 안에서는 민주당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기술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똑같이 그 비리에 대해서 비판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 사건이 2021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맹렬하게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도 이 사안이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고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을 빼앗아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나쁜 범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양심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정말 나쁜 사건이었고 이 제도를 설계하고 이 기획을 한 사람들을 반드시 끝까지 처벌해야 된다는 이 컨센서스를 읽어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민주당의 양심 있는 사람들을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야 정의가 회복되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린 범죄자들을 이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도 움직여야 된다. 국민의힘이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국민들이 분노할 포인트는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 무비자 입국, 이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지금 찬성한다, 무비자 입국에 찬성한다가 불과 25%뿐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왜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도 무비자 입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지만 나 무비자 입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보만 알려지기만 해도 국민들께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 중후반 정도 되는 우리 무조건 우리 민주당이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외에 설득할 수 있는 중도층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무시할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 세계에서 가장 학력 높습니다. 가장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장 이성적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정확한 정보만 주면 돼요. 이 역할을 원래는 언론이 해야 돼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기울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탓하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탓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과 맞닿은 문제일수록 국민들께 좀 더 빨리 알려집니다. 이게 단순 정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는 순간에 이건 국민들이 좀 더 접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비자 입국 정책은 정치 문제지만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이때 들어온 중국인들이 얼마 전에 경복궁에서 똥을 싼다거나 이런 거 사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역주행을 한다거나 사회 문제인 거예요.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이거 사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건 국민들에게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저도 다시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장애 집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라도 국민께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라. 왜? 이렇게 하면 뉴스에 나가니. 다른 집회,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장애 집회를 해도 뉴스에 나가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하면 나가니까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법입니다. 입법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도 통과 안 돼요. 이미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민주당이 어떠한 악법을 통과시켜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입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딪히는 법안이 나오면 뉴스에 한 줄이라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 이 법 갖고 왜 싸워라고 해야 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 입장에서 탄핵 소추도 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이 사람 사퇴 안 하면 탄핵 소추까지 가야죠. 탄핵 소추 가면 민주당이 의석수 많습니다. 당연히 막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을 우리가 올렸을 때 왜 탄핵 소추안이 올려갔는지 또 뉴스에서 한번 다룰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공방이 있다고 뉴스에서 한 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들께 이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릴 수 있는 방식이라면 뭐든지 다 해봐야 된다. 왜?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지기만 해도 국민들께서 이걸 인지하게 되면 한 번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본인들이 정보를 찾아봅니다. 레거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번, 두 번 찾기 시작하면서 진실에 근접해 가면은 흔들 수 있다, 민주당을. 이거 제가 2019년 조국 사태 한 번만 말씀드리면요. 조국 사태로 정권 뒤집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당시만 해도 우리 당의 국회의원부터 당협위원장, 당직자 그리고 당협에 있는 온갖 위원들까지 다 나와서 1인 시위, 피켓 시위했습니다. 이거 2달, 3달 했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했습니다.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지나가는 시민들이요. 욕도 하고 온갖 몹쓸 말 다 하고 침까지 뱉고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이 지나니까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걸립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막 얘기해줘도요. 이거 한 2달 걸립니다. 전 국민이 알려면 2달 정도 걸려요. 이거 명태균 사건 작년에 생각해 보세요. 이 별것도 아닌 사건 1년째 나 터트린다만 하면서 못 터트리고 있는 사건. 이거를 2달이나 장작 뉴스를 내보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명태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김현지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레거시가 다뤄주냐의 문제예요. 지금 이것도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이 한때 이거 설계자는 나죠 라고 했던 영상을 2달만 들어보십시오. 유동규는 실무자에 불과하죠. 제가 설계했죠. 이거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죠. 이 영상을 레거시가 2달만 들어봐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재명 정권에 등을 돌리지 않는지.
근데 레거시가 이걸 해주지 않으니 우리들이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을 찾고 뭐든지 해야 된다.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나만 깨질 걸 안다라고 해서 어떻게 안 칩니까? 서서 바위 더럽히기라도 해야죠. 바위를 더럽히기라도 해야 국민들께서 이 더럽혀진 바위 보고 등이라도 돌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봐야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어떻게 따집니까? 다 해봐야죠. 네, 국민에게 중도층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